안녕하세요. 크립토 노마드입니다. 증시도 비트코인도 참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과 관련해서는 암호화폐 겨울 이런 표현이 아니라 아예 암흑기 이런 표현을 좀 더 자주 접할 수 있을 정도로 시장을 바라보는 회의적인 관점 역시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했다라는 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비트코인은 미국의 물가 충격을 어느 정도 잘 소화해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미 실제 지표가 나오기 전부터 하도 걱정스러운 상황들에 대한 우려가 시장을 잠식하면서 어느 정도 선반영됐던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해석할 수가 있는 부분인데, 어쨌든 나름 2만 달러 중반에서 횡보하고 있는 모습, 그 범위와 상관없이 선방이라면 나름의 선방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6월 소비자 물가지수에 이어서 생산자 물가지수까지 예상치를 넘어서면서 인플레이션 압박이 여전하다라는 점이 거듭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문 분석가들이나 트레이더들의 전망은 다소 엇갈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곧 최고가 행진을 시작할 거라는 긍정론부터 어쩔 수 없이 17,000달러 부근까지, 더 나아가서는 13,000달러 부근까지 한번 다녀올 수 있다, 이런 부정론까지 다양한 시각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우려되는 상황, 우려 가능성이 있는 상황을 꼽자면 현지 시간으로 7월 15일로 예정된 옵션 만기 상황입니다. 가격대별로 분포되어 있는 콜옵션과 풋옵션의 상황을 보면 2만 달러 아래에서는 대체적으로 곰 세력에게 엄청 유리한 포지셔닝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최종 결과에 따라서 한국 시간으로 토요일을 거치면서 한 번 더 하방 압력을 받을 가능성이 존재한다라는 점도 체크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일단 지금 수준만 잘 지켜줘도 큰 문제 없이 넘어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리플 이사회 멤버와 고문을 역임한 마이클 바가 연준 부의장으로 임명된 뒤에 리플의 행보가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특히 마이클 바 임명안이 통과된 직후부터 이 CBDC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에 나선 모습인데, 이미 2주 전쯤에 예고가 됐었던 CBDC 해커톤 프로젝트와 관련해서도 리플뿐만 아니라 계열사들까지도 나서서 홍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게 가만 보니까 CBDC 해커톤 최종 우승자 발표가 나오는 시점이 또 재미가 있는데, 올해 리플 스웰이 열리는 11월 16일에서 17일 사이에 결과가 발표가 됩니다. 재미있는 것은 리플과 SEC의 소송, 약식재판 브리핑이 종료되는 날이 11월 15일입니다. 아직 결과를 예단할 순 없겠지만 올해 리플 스웰 행사는 상황에 따라서 어쩌면 거대한 축하 파티, 이 축하 파티의 예고편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가지 소식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모호한 시장 흐름 속에서 부정적인 소식들도 물론 많이 있지만 그 반대에 해당하는 소식들도 만만치 않다라는 점 생각하시면서 편식하지 마시고 골고루 체크하시면서 최대한 중립적으로 시장 바라보려는 노력을 의도적으로 좀 하는 게 조금 더 필요한 시기가 아닐까 생각되기도 합니다. 여러 소식들 잘 참고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비트코인 상황입니다. 그래도 2만 달러 아래에서 다시 회복세를 보이면서 2만 달러 중반에서 횡보하는 모습을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서서히 조금씩이라도 위쪽을 향해서 반등세를 보여주면 참 좋겠지만, 시장 안팎 곳곳에 가시밭길이 펼쳐질 수 있는 가능성도 하나둘 포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폭의 반등세가 반갑긴 하지만 아직 안심하기도 이르고 오히려 좀 더 조심성 있게 시장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게 아닐까 생각됩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하루 전보다 3포인트 빠진 15를 기록하면서 극단적인 공포 단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별다른 변화 없이 여전히 43%대 중후반에서 횡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비트코인의 지금 흐름과 관련해서 나름의 전문가라는 사람들의 분석과 전망도 다소 엇갈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FX프로의 선임 분석가 알렉스 쿱치케비치는 CPI 발표 이후에 나름 선방하는 모습을 가리키면서 이건 주목할 만한 순간이다. 최근 몇 달 동안 암호화폐는 자주 시장의 분위기와 관련해서 선행 지표 역할을 해왔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증시도 이런 분위기를 이어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코인시어스의 데이터를 인용하며 앞으로 24개월 안에 새로운 사상 최고가를 기록할 것이고 비트코인이 14,000달러 아래로 하락할 것으로는 예상하지 않는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다른 분석가 오지 파이낸스의 진 곤잘레스의 경우에는 코인데스크와 인터뷰에서 인플레이션은 오래된 뉴스다. 비트코인은 2만 달러 부근에서 안정될 것으로 보이지만 비트코인이 힘을 되찾기 위해서는 폭넓은 시장의 회복을 보여주는 중요한 이벤트가 필요하다. 전망이 비관적인 한 투자자들은 계속 신중할 것이고 이에 따라서 시장은 크게 움직이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암호화폐 거래소 AAX의 디렉터 안톤 굴린의 경우에는 달러 지수 상황을 거론하면서 우리는 앞으로 달러 인덱스 조정을 예상하고 있고 이건 암호화폐 단기 랠리로 이어질 수도 있다. 하지만 대체적으로는 지루한 축적의 양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판테라 캐피탈의 CEO 댄 모어헤드의 경우에는 비트코인은 다른 위험 자산과 분리될 수 있다라고 본다. 실제로 S&P 500과 비트코인의 상관관계가 약해지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미국 연준이 자신들의 실수를 수습하기 위해서 42년 만에 큰 폭의 금리 인상을 단행하는 가운데 가격이 하락할 이유가 없는 비트코인에 더 많은 돈이 모일 것이다. 비트코인은 1에서 2년 안에 큰 폭으로 상승하는 반면 다른 위험자산 가격은 지금보다 더 하락할 수 있다. 이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크립토퀀트의 주기영 대표의 경우에는 아예 숏스퀴즈를 기다릴 시기다 이렇게 말하면서 급격한 반등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비트코인의 롱숏 스퀴즈 비율 차트를 공유하면서 2020년 말 강세장이 시작되기 전에 비트코인은 $10,000에서 $20,000 범위 안에서 시간당 주문 금액이 10%에 대해 공매도 청산이 발생했다. 하지만 지금은 해당 비중이 1%에 불과하다. 강세장이 곧 시작된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바닥 근처로 보인다. 몇 달이 걸릴지 몇 년이 걸릴지 역시 알 수 없지만 숏스퀴즈가 발생할 때까지 기다려야 할 시기라고 분석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시간이 아니라 이 시장이 원하는 시간, 시장의 시간을 기다려야 한다는 건데 개인적으로도 상당히 공감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부정적인 시각 역시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코인텔레그래프는 암호화폐 분석가 마이클 수포의 분석을 인용했는데 그는 복합적인 거시경제적 상황으로 인해서 비트코인은 6월에 기록했던 17,500달러 수준보다 낮은 수준을 향할 수가 있다. 17,500달러는 바닥이 아니다. 이렇게 꽤 단정적인 톤으로 추가적인 하락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또 다른 분석가 스티브 코트니의 경우에는 아예 13,700달러 가능성을 제시했는데 그는 비트코인이 19,500달러 지지를 지켜준다라면 13,700달러를 찍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19,500달러 지지 엄청 중요하다. 비트코인은 지금이 거의 바닥이거나 바닥 부근에 근접해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대부분은 더 낮은 가격의 바닥만 기다리다가 이걸 놓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나름 조건부 하방 가능성을 제시한 건데 일단 지금 상황만 놓고 보자면 19,500달러 지지는 어느 정도 잘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양반 말고도 여러 분석가들이 최근 19,500달러 지지의 중요성을 꽤나 강조하고 있었다라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암호화폐 거래소 루노의 BJIR 부사장 역시 13,000달러 하락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CNBC와 인터뷰에서 비트코인 가격이 큰 상승 곡선을 그리기 전에 가격 변동에 쉽게 흔들리는 이른바 위크핸드들을 털어내는 투매 과정이 벌어질 수가 있고 이에 따라서 비트코인은 이런 과정들 속에서 13,000달러에서 14,000달러 구간까지 하락할 수 있다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은 유동성이 낮을 때 연출될 것으로 예상한다. 또 다른 시나리오로는 특정 범위 안에서 몇 달 동안 횡보를 하면서 축적 단계를 거칠 것으로 예상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주말을 맞이하면서 옵션 시장 상황이 시장의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코인텔레그래프는 현지 시간으로 7월 15일 오전 8시에 만기가 도래하는 옵션 만기 상황을 시나리오별로 분석을 했습니다. 간단히 요약을 하자면 일단 2만 달러 아래로 유지가 되면 곰세력이 엄청 유리한 국면에서 키를 잡게 된다. 이 정도가 되는 상황입니다. 코인텔레그래프는 세 가지 상황별 시나리오를 제시했는데 먼저 18,000달러에서 19,000달러 사이에서는 콜 10개, 풋 5,200개로 곰세력에게 1억 달러가 유리한 상황, 19,000달러에서 2만 달러 사이에서는 콜 200개, 풋 3,400개로 역시 곰세력에게 6천만 달러가 유리한 상황, 2만 달러에서 2만 1,000달러 사이에서는 콜 1,300개, 풋 1,700개로 나름 균형이긴 하지만 그래도 곰 세력에게 조금 더 유리한 상황, 이 정도로 정리가 됩니다.
코인텔레그래프는 비트코인 곰 세력이 1억 달러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19,000달러 미만으로 가격을 눌러야 하는 반면 황소 세력에게 있어서 최선의 시나리오는 2만 달러 위에서 유지돼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만 잘 지켜줘도 큰 충격파는 없겠지만 혹시라도 2만 달러가 다시 뚫리는 상황이 계속 이어진다라면 시장에는 한 번 더 하방 압력이 일시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도 존재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올해 11월은 어쩌면 리플과 관련해서는 전례 없는 상황이 벌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상황이 긍정적으로 흘러간다라면 그렇다라는 겁니다. 먼저 리플의 이사회 멤버와 고문을 역임한 마이클 바가 연준 부의장으로 임명이 된 상황인데 이 양반이 맡게 될 업무의 분야가 CBDC와 스테이블코인,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감독 정책 수립 이런 것들에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걸 노리는 건지 뭔지 그 속내까진 모르겠지만 마이클 바의 연준 부의장 임명 직후에 리플 계열사까지 나서서 CBDC 해커톤 프로젝트를 적극적으로 띄우는 것은 상당히 눈에 띄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미 2주 전쯤에 리플이 CBDC 해커톤 계획을 공표했을 때 이 자체로도 이미 시장에 상당한 관심을 끌었습니다. CBDC를 혁신할 수 있는 혁신적인 프로젝트 솔루션을 구축하면서 리플이 어느 부분에 방점을 찍고 있는지까지 디테일하게 공개를 했기 때문입니다. 간단히 요약을 하자면 CBDC가 기능적으로 작동을 하면서 동시에 NFT와 스테이블 코인 등과도 연결되는 이 상호 운용성, 이걸 담보로 하는 솔루션을 구축하자 이런 게 우선 거론이 됐고 대형 엔터프라이즈 비즈니스뿐만 아니라 소매 부분에서의 활용 능력을 증대시키는 것, 여기에 소매 CBDC를 통해서 전통적인 금융에 소외된 지역의 사람들을 위한 P2P 활용 역량 증대 이런 부분들까지 구체적으로 제시가 됐습니다. 의도적인 홍보 전략인진 모르겠지만 미국 연준의 CBDC 도입 과정에서 가장 입김이 셀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마이클 바의 부의장 임명 직후에 리플의 계열사인 리플X가 적극적으로 CBDC 해커톤 홍보에 나선 점이 눈에 띕니다. 이걸 다시 보면서 개인적으로 이 캘린더 일정에서 새로운 부분들을 느낄 수가 있었는데 일단 이번 CBDC 해커톤의 우승자들은 올해 11월 16일에서 17일 사이에 열리는 리플의 연례 행사 리플 스웨를 통해서 발표가 됩니다.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리플은 중요한 혁신 비전 계획을 리플 스웨를 통해서 발표를 해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시기를 전후해서 XRP 시세가 급등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지난해의 경우에는 유동성 허브 구축 계획이 리플 스웨를 통해서 발표가 됐습니다. 그런데 하필 공교롭게도 리플 소송의 하이라이트가 될 약식 재판 브리핑이 11월 15일에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리플로서는 소송에 대한 최종 판단만 남겨둔 채 사내 최대 연례 행사라고 할 수 있는 리플 스웨를 개최하게 되는 것이고 이 과정에서 리플의 최대 구심점이라고 할 수 있는 CBDC와 관련한 의미 있는 프로젝트 결과를 공표하는 그런 의미 있는 상황이 동시다발적으로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약식 재판이 어떤 분위기 속에서 돌아가게 될지는 그 분위기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최근 법원이 SAC의 주장을 완전히 뭉개버리는 그런 상황이 약식 재판 브리핑 과정에서 반복된다라면 소송의 방향성, 판단에 대한 방향성은 이미 11월 15일 이전에 포착될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합니다. SAC가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법률을 존중하는 스탠스가 아닌 특정 목적 달성을 위해서 법을 활용하는 자세를 보인다라면 그렇다라는 겁니다. 이건 제 표현이 아니라 사라 네폰 판사의 표현입니다. XRP를 바라보고 있으면 이게 과연 내 인생에 큰 긍정적인 변화를 주는 계기로 작용을 할지 아니면 조금 더 속병 터지게 만드는 결정타가 될지 저 역시 굉장히 궁금하게 느껴집니다. 그래도 이렇게 희망적인 상황들을 바라보자면 어느 정도 기대감을 갖게 되는 것이 꼭 기분 탓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XRP 홀더분들은 이런 부분들 잘 참고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언제나 성토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드였습니다.